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완자 물리학 1의 3강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 리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타이타닉은 왜 침몰했나 입니다. 타이타닉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선생님 어렸을 때 보고 굉장히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뭐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의 어떤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냐, 뭐 빙하하고 부딪혔는데 왜 충돌했냐 이거죠. 뭔 소리야? 다시 하겠습니다. 빙하를 발견했는데도 왜 못 멈췄나? 뭐 이런 식의 멘트였습니다. 빙하를 이제 막 가다가 이제 모르고 딱 받은 건 아니고요. 한 500m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뭐 이제 선장이고 항해사고 난리가 나서 이제 배를 막 틀었는데 미처 빙하를 피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질량이 일단 너무 커요. 이 거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질량 부분이 너무 커. 질량 m 킬로그램이 너무 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관성이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질량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못 썼겠죠. 굉장히 서서히 타이타닉이 움직이는 거였다면 뭐 한 500m 앞에서 저기 빙하 있네, 야, 멈춰. 그럼 브레이크를 잡았을 텐데 빠른 속력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속도가 영향을 주지 않겠니? 그래서 속도 v 미터 퍼 세컨드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로 어떤 타이타닉의 침몰 원인을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계속 잘하는 성질이겠죠. 운동을 계속 잘하려면 당연히 질량이 커야 관성이 크니까 운동량이 커질 것이고요. 속도의 크기도 커져야 빨라지면 막 운동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결국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나요. 뭐 이제 요런 식이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대신 속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방향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완자 물리학 책에 이제 처음에 딱 나오면 여기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누가 운동 잘하냐 이거고,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를 보는데 뭐 이거는 뭐 질량 같을 때 속도가 크면 운동량이 큰 거고, 속도가 같으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뭐 이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은 이거죠.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학 1에서는요, 직선 운동만 다루니까 이렇게 직선에서만 다루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플러스 잡고요. 저 반대쪽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거꾸로 잡아도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의 방향을 속도의 방향하고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식에 펼쳐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낸 것밖에 안 돼요, 식을. 그래서 요 MV 프라임이 나중 운동량이고요. MV가 처음 운동량이니까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운동량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속도 변화량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자, 공이 지금 가다가 벽하고 빵 부딪혀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이거죠. P0가 얼마야 이렇게 할까요? 자, P0가 얼마입니까? P0는 20이 되겠죠. 2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P는 MV. 그래서 이제 20이라고 쓰면 되는데 20 kg에 미터 퍼 세컨드를 곱한 값이야,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근데 벽을 맞고 빵 돌아왔을 때 이때 운동량은 얼마냐? 이때 운동량은 질량은 안 바뀌었을 테니까 2kg이 맞죠? 20kg 미터 퍼 세컨드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결과를 보면은 나중 운동량, 이게 지금 나중이죠?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이 안 바뀐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벽으로부터 지금 힘을 받았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변해야 되는 상황이고 역시나 변했거든요. 뭐 때문에? 네, 방향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선상에서 방향이 바뀌면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운동하는 쪽을 이제 플러스로 잡으니까 보통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네, 괜찮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플러스로 잡고 나오는 것을 마이너스로 잡는다. 괜찮죠? 그래서 얼마 변했어?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얼마 변했어? 그러면은 델타 P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쓰는데 부호를 안 쓰면 값이 이상해져. 20 빼기 2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안 변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을 마이너스 20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빼기 처음은 얼마? 플러스 20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40kg/m/s 이런 식으로 부호를 꼭 부호를 방향을 이걸 꼭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힘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공식을 앞에 그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힘을 받았잖아. 어느 쪽으로 받았어? 자, 방향이 지금 오른쪽을 여기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방향을 오른쪽을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해줄게요. 마이너스 F를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는 뭐냐면 MA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MA는 뭐냐? 시간의 뭐를 속도 변화량. 그러면은 이게 나중 속도고 이게 무슨 속도야? 이게 처음 속도죠.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야. 이 공식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t만 없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다룬 게 뭐냐면 이게 mv0고요. 이게 뭐예요? mv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t만 저쪽으로 넘겨주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ft는 mv 마이너스 m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공이 벽으로부터 지금 충격을 받았잖아요. 벽으로부터 이 공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의 결과로 속도가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충격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하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벽으로부터 이 힘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충격을 받은 총량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우리가 충격량이다 이렇게 불러줄 거거든요. 개념이 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충격량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결과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난다.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마무리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예요? P는 MV를 암기할 것. 이거 뭐 주의사항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주의사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할 것. 왼쪽이 플러스입니까? 오른쪽이 플러스입니까? 처음 물체가 운동한 쪽을 플러스로 잡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는 뜻이고요. 그걸 정했으면 그걸 지키면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으로 나타난다는 것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장난감 버스가 장난감 블록 이 물체 B와 충돌을 해서 여기서 충돌하는 거요. 빵 충돌하는가? 충돌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됐어.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때 속도가 x라고 할까요? x 미터 퍼 세컨드 한번 구해볼래? 이런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못 갈 것 같아도 이미 필요한 부분은 다 배웠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버스에 일단 주목을 해보면 이 버스가 힘을 얼로 받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받죠. 그래서 마이너스 ft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버스가 받는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충격량은 f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B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ft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덩어리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x를 구하는데 이때 이제 뭐 주목만 해주면 돼요. a만 주목해주면 a에 주목해주면 a는 마이너스 ft 받았잖아. 그렇죠? 근데 a의 질량이 2kg이고 나중 속도 몰라 x야. 그러면 처음은
예, 4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B한테 B를 보면은 B는 플러스 FT 받았죠. 플러스 FT를 받아서 나중 몰라 2 곱하기 X야. 처음 2 곱하기 0이야.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더해. 좌변끼리 다 더해. 그러면 0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2x-8이고 이건 2x 나오네. 천천히 쓸게요. 두 개 더하기로 했으니까 2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4x는 뭐가 돼? 8이 되고 x는 2m/s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x가 2m/s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던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뭐 매번 나올 때마다가 이렇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8이죠. 이건 곱할 게 없잖아. 왜? 질량하고 속도하고 곱하는 거야. 그럼 질량하고 속도하고 곱해서 8이죠. 기억해 주세요. 8. 근데 이건 0이야. 그 다음에 나중만 보면 돼. 나중에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A하고 B는 각각 질량이 얘도 2kg이고 얘도 몇 kg이야? 2kg이죠. 그럼 총 몇 kg이 됐죠? 4kg. 거기다 속도를 곱해. 우리는 뭐 계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2를 바로 곱할게요. 그럼 4, 2, 8. 2, 4, 8, 4, 2, 8. 네,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보존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 테마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우리 완자책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 선생님 아까 장난감 버스하고 물체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 완자책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FAT가 운동량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러스 FBT가 운동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FA하고 FB는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 힘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선생님은. 요거는 충돌 전 운동량이고 요거는 뭐야? 충돌 후 운동량이니까 이거를 이제 막 외우지 말고 그림을 봐봐. 그림을 보시면 요 전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요. MA하고 VA. 그 다음에 MB랑 VB랑 곱해요. 그럼 뭐야? 충돌 전 운동량. 중간 그림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제 충격량, 그러니까 힘이 같다. 그 다음에 충격량 같다. 이건데 주의는 이제 크기죠. 크기. 힘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 그냥 충격량이나 힘 자체는 방향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없고요. 크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그 다음에 요거 MA, VA 프라임하고 MB, VB 프라임을 곱하면 이게 이제 보존이 된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충돌 전후 뭐는 보존된다? 운동량이 한번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네, 서로 미는 순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미는 순간도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분열이라고 할게요. 분열됐잖아. 응? 분열. 이 분열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은 운동량이 어떻게? 얘는 정지죠, 둘 다. 그러니까 곱해. 뭐 곱하는데 정지는 0이니까 곱해봤자 0이고 이것도 0이죠. 근데 밀고 나면 MA가 이 친구가 MA죠. MA가 VA. 그러면은 처음엔 0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해줘야죠. 이거 마이너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MA가 어떻게? 마이너스 VA로 가고 얘는 MB죠. 얘가 MB입니다. 그럼 MB가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하니까 플러스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랑 같다. 이거야 이거. 괜찮죠? 네,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도 마찬가지. 밑에 거는 우리가 합체라고 할까요? 합체됐으니까 이런 합체에서도 고스란히 운동량 보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충돌 전 상황 그림 보시면 되겠지만 곱해. 뭐하고? M1 V1하고 곱해. 그럼 M1에 V1을 곱하자. 그리고 M2도 V2 이것도 곱하는데 이제 방향은 조심해야 돼 항상. 지금은 이제 공교롭게 나 오른쪽이죠. 이거 곱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량이 합쳐졌으니까 이때 V는 이렇게 나타나죠. M1 더하기 M2의 가로치고 V. 이게 운동량이잖아. 이게 서로 같다 보여.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5개 중에 4개 가르쳐주고 하나 구하세요. 먼저 문제 스타일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 과정에서 정리사항에서 충돌 과정에서 힘의 크기,
시간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방향 때문에 이제 그 자체 같은 건 아니지만 뭐가 같다고요? FT의 크기가 동일하다. 왜가 중요한 거죠? 왜 작용, 반작용.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항상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 자, 문제 좀 풀고 네,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44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중에서 이제 몇 문제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와가지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기울기를 적으세요. 기울기를 운동량의 변화량의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짜 힘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알짜 힘 돼요. 이거 알고 있으면은 네, 좋습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3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그럼 3초일 때 보세요. 여기 운동량이 주어져 있잖아. 3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죠? 8이죠. 근데 질량이 얼마죠? 2죠. 그럼 이거는 P는 mv. 근데 P가 얼마 나왔어요? 8 나왔고 M은 2kg 나왔고 그럼 4m/s네. 그죠? P는 mv 이거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네, 이쪽에 설명한 알짜 힘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고 0에서 3초까지 알짜 힘의 크기는 기울기 구하세요. 0,2 3,8 이거네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맞네. 그쵸? 맞네. 3 빼기 0, 8 빼기 2 맞네. 이렇게 되고요. 가속도 어떻게 하지? n분의 f 하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그 지금 위에 2N이 나왔으니까 F는 ma 이걸 떠올리시고 그럼 A는 n분의 f 하면 되는 거니까 A는 m이 얼마였냐면 2kg이고 힘은 2N이었죠? 그러면 얼마? 1m/s 제곱이다. 틀렸네. 이렇게. 괜찮죠? 네. 자, 오케이. 자, 이거 뭐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선생님처럼 할 수 있나요? M1V1 더하기 M2V2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 아, 네. 연습 좀 하시면 다 됩니다. 자, 외우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이제 V 구해야 되는데 공식을 M1V1 더하기 M2V2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 그걸 쓰지 않더라도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뭐 아주 좀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빠르게 얘기할 수 없더라도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 두 개 곱하세요. 10이죠? 10이죠? 방향은 이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신경 쓴 거 맞죠? 그 다음에 얘 얼마야? 8이죠? 얘도 방향 오른쪽이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2죠? 2 곱해 더하기 4 곱하기 V V만 미지수 떨어지니까 이건 뭐 괜찮죠? 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면 충돌 전에 운동량 얼마? 6이죠? 6 정지 0 충돌 후에 3 지금 속력 구하는 거 이거 맞죠? 이거 V라고 하면 3V 끝났네. V는 얼마? 2m/s 제곱.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주 쉽게 풀릴 수 있고요. 선생님이 네, 오늘 A까지 준비했고요. A 운동량까지 준비했고 뒷부분은 네,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했습니다.